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집값이 22주 연속 상승 중인데 상승폭은 확대되지 않고 거리 없이 호가만 높게 떠있는 형국입니다. 총선 참패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며 12월 중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단기적 집값 전망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1년 이상 중장기 전망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폭등을 가져온 서울 집값이 거래 실종으로 꺾이고 결국 2, 3년에 걸쳐 큰 폭으로 추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달러는 강세, 금과 은은 약세,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품 붕괴 초읽기, 거래 실종과 경제 위기로 대폭락한다. 제목은 정말 살벌하죠. 하지만 이게 결국 살벌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폭등이나 폭락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집값이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추락하고 싶어서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신나게 올라갔으면 이제 또 내리막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0%까지 추락할까? 상황에 따라서는 50% 이상 추락하는 것들도 쇄도하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아닐지라도요. 부동산 매수 위험 요인. 자, 지금은 여러분들 집을 투자 어디 하느냐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내 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갈아타야 다음 장에서 내가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느냐 이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부동산 매수 위험 요인 서울과 신도시 6년간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다. 3, 4년 사이클 대세 하락 지금 폭락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6년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 올라간 것은 정부가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치에 지금 부딪힌 상황이에요. 호가 상승, 매입과 거래 절벽 및 실종. 사실상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못 사서 안 달라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지금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집값 단기 급등 시에 또다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에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이 동시에 터질 거예요. 국내외 경제 불안, 경제 위기는 최고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래 전망 요소. 우리가 부동산 하면 우선 단기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전망이 있고 장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뭐 단기, 중기, 장기 이제 다 안 좋아요. 굳이 따지면 단기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 겨울 또는 최대치로 봐서 아마 총선 전후까지는 뛸 수 있어요. 그것도 폭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처럼 어떤 안정적인 상승. 자, 하나씩 볼까요? 단기 전망 1, 2년도 부정적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한 거래량은 큰 틀에서 거래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셋값은 지금 뭐 올라간 곳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하락입니다.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전망 볼까요? 경제 악화.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경제 악화를 부채질하는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니까. 정책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 심리도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라서 이제 서서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치솟고 있지 않아요. 정체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뭐라도 살짝 건들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기 전망인데 부동산 사이클 하락 후 상승, 즉 지금 부동산 사이클이 이미 모든 것이 하락 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부동산 시세 하락 후에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인구라든가 수급도 또는 호재 여건 이런 것들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계속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놔라 하는데 그것은 답 없는 걸 자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굳이 내놓는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자, 설령 서울이 수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 인접 지역의 3기 신도시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물량이 적어서 폭등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빅데이터, 구글 검색량도 하락 검색어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 심리, CSI는 지금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꺾이고 있어요. 다시 또. 그래서 부동산 전망 요인이 지금 부정적이다. 이걸 보시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2000년에서 대략 한 2002년은 계속 지금 파란 것보다는 까만 게 많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3년에서 2005년 보면 파란 게 상당히 보이죠. 자,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까만 게 훨씬 많죠. 이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게 2010년부터 13년까지 파란 게 많잖아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니 2015년부터 2018년 보세요. 다 까만 거죠? 그리고 19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파란 것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까만 거 나왔다가 혼재하고 있겠죠? 자, 결국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요? 자, 이런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결코 집값은 떨어질까요가 아니라 폭락합니다. 폭락.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는 폭락 차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아파트 이름을 보자고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46평 2007년에 19억 했던 게, 자 보세요. 그냥 과거에 4차례에서 6차례 4년 단위 폭등락을 했는데 그때마다 시세를 보면 정말로 많이 떨어지고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 오름폭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한 것 뿐이지 폭락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세요. 19억이 10억 이게 작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13년에는 뭐 금융위기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19년 거의 더블 이상을 치고 갔죠. 25억. 지금 현재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호가는 좀 더 높고 결국 2023년에는 소극적으로 전망해도 19억입니다. 이건 제일 제가 빅데이터에서 제일 소극적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용산구 신계동 2편한 세상 34평 2011년에 9억 했던 게 2014년에 6억 이게 새 아파트였거든요. 입주 아파트. 그런데도 3억이 떨어져요. 입주한 게 떨어지나요? 9억은 기본 3억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019년 15억까지 2배 이상 치고 올랐다가 아마 2023년에는 10억, 11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동작구 흑석동 한강 센트레빌 32평 얘도 역시 새 아파트였는데 2011년은 8억, 2013년에 6억, 그 다음에 2019년에 14억까지 다시 올라가고 앞으로 떨어진다면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라고 지금 14억짜리를 다 20억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8억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제가 장담하는데 제로예요. 당장은. 왜? 얘가 지금 6억부터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20억으로 갈 확률보다는요 떨어졌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14억 회복하고 그때 18억, 20억 가겠죠. 다음에는 갈 수 있어요. 자, 강남구 대치동 성경일자 31평.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다가 갑자기 폭등했어요. 이건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강남의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지역, 서울 인접 지역은 다 해당돼요. 1, 2기 신도시 마찬가지. 2013년에 9억이었던 거 풍선이 작네요. 2015년에 13억. 2년 동안에 4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커졌죠? 자, 2017년에 다시 또 2억으로 좀 주춤하는 모양새.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게, 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2년 만에 9억까지 뛰어버렸어요. 9억이. 15억에서 24억까지 상승. 자, 지금, 특히 17년, 18년, 이때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큰 거예요. 왜? 14, 15, 16년까지 3년이나 뛰었는데, 세상에 그게 다 뛴 줄 알았더니 17, 18년에는 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는 이 거품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면 또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는 추락할 일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당신이 한번 과학적 근거를 대보세요.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과거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그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5년 후에 수익률. 제가 그냥 막연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추려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10년 이상 서울 집값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까 봐 집을 산다. 그것처럼 원시인이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서울 평균 8.5억인데, 자, 지금 8.5억짜리가 있어, 내가. 자, 그럼, 자, 얘는 지금 아마 4억에서 뛰었을 거예요, 4억에서. 그죠? 4억짜리가 8.5억, 서울 평균치 한 8.8억 정도 되는데, 이걸 샀어. 4억 폭등하면, 아, 나 4억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대략 5년 후에 수익률을 보면, 순수익은 2억대밖에 안 돼요. 4억씩이나 뛰었는데도 이것저것 차포 떼고 막 그러니까 9억 이상에 대한 또 양도 차익도 떼야잖아요. 1주택도 양도세가 나가니까 뭐 취득세 내고 뭐 또는 대출 이자 내고 하면요 2억대밖에 안 돼요. 3억이 뛰었다 1억밖에 못 먹어요. 나는 떼돈 번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동안에 먹은 사람들은 100% 다 먹었어요. 왜? 아직 9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자, 이제 1억이 뛰었다. 이 사람은 볼 것 없이요. 보합됐거나 손실 봐요. 보합이면 다행이에요. 1억 뛴 게 아니라 손실 본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뛰는 것만 생각하고 잡잖아요. 불안하니까. 자, 이번에 이제 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훨씬 커요.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더블 이상 뛰었기 때문에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제 인력이 하락했다. 얘는 볼 것 없이 2, 3억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이번에 뉴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거의 50% 이상을 대출을 끼고 잡더라고요.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집값도 떨어진 데다가 자기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그 평생 청춘이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억이 하락했다. 이 사람은 4억 폭락하는 거예요. 4억이 떨어졌다. 5억 폭락.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게 올라간다면 다음 상승기는 한 8년 후 얘가 먼저 올 거예요. 4억 하락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다.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추락하면 이렇게 오히려 이 추락한 거에 플러스 1억씩 합치니까 데미지가 훨씬 크다. 자, 이거 이해 가셨죠? 현재 부동산 폭락장 예상 시세 역시 이렇게도 또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5.5억짜리가 3.5억으로 빠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7.5억도 5억은 가볍게 빠져요. 이건 폭락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기간만 지나면 2년만 빠져도 이렇게 가요. 10억짜리요 6.5억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4억짜리는 8.5억 20억짜리 앞으로 25억 30억 간다고 이렇게 잡죠. 13억으로 떨어진다고요. 자, 26억짜리 17억까지 추락합니다. 특히 2007, 8, 9년에 잡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5억짜리가 거의 10억 뛰었잖아요. 아, 이제 15억 간다고 하고 잡았는데 웬걸 10억짜리가 지금 5억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 생겨요. 물론 서울은 우상향. 다 그것도 우상향이 될지는 또 인구 그 상황을 또 봐야 돼요. 아파트 예상 순환표 한번 볼까요? 자, 이 순환 시세표도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어떤 아파트 7억짜리 실거래가 최고가예요. 얘가 최고가인 실거래가 2019년 지금 10월 11월 기준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잡으려고 하면 7억 5천 8억 됐을 거예요. 이제 매도가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이건 거래 된 적도 없는 가격으로 내가 그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9년 뭐 12월까지 이렇게 상승한다고 전제를 깔고 또는 매도가 해서 이거로 잡았다. 그러면 뭐 내년 총선 좋아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얼마가 뛰든지 간에 자 이제 2년까지 한번 내다봅시다. 2021년 2월 이때는 뭐 금융위기 안 터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3, 4년. 그러면 얘는 그냥 6.5억으로 가볍게 추락해요. 가볍게.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2년 떨어져 버리면. 그런데 2023년 2월까지 이제 옛날처럼 4년 하락을 했다. 이거는 5억으로 그냥 3억이 그냥 떨어집니다. 대하락으로. 하한가로도 안 팔려요. 5억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떨어지지만 않아요.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자고요.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약 한 2년이 지나야 돼요. 가격이 회복하려면. 2024년 뭐 이때나 해가지고 이제 중간 시세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8억에 사면요. 무려 거의 5년, 6년이 지나야 내 가격, 내가 샀던 가격으로 온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자, 왜냐? 확률, 통계, 이게 맞지 않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확률 통계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부양책 써서 올라갔다고. 그건 확실해요. 정부가 잡으려고 했으면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뛸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찍습니다. 10억까지 가요. 이게 결국은 현재 시세 7억짜리가 10억까지는 가요. 그런데 빙빙 돌아서 간다고요. 물론 11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장에서 따지면 두 배 더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실질적으로 2013년 바닥장에서 따졌더니 다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잡는 사람은 바닥장에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못 먹는다고요. 올라가니까 잡아도 되겠네? 이 스라링 과정은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막상 2, 3억 뛰어봤자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지는 좋은 걸 다 놓치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잡아라. 자, 서울 시세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간 시세이다. 저는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현실론자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 저는 주의예요. 그렇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지금은 많이 뛰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실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 보세요. 서울이에요. 2005년부터 뛰기 시작했네요. 정말 화살표 크게 뛰었죠? 자,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서프라이 무기들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2009년까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3년까지 떨어져요.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3년 말, 14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19년까지 뛰었어요. 19년 상반기는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여기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뛰었죠.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재밌는 사실은 전고점만큼 떨어져요, 보통. 전고점. 옛날에 2009년이나 뭐 6년, 7년 꼭지 찍을 때 있죠. 그 시세만큼은 확실하게 떨어진다고요. 그럼 다음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이 하락폭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그려드렸냐면 현재 시세는 항상 중간 허리 시세다. 왜 허리 시세냐? 지금 현재 시세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자, 상투. 근데 먼저 1번. 자, 현재 시세가 허리지만 2번. 하락장이 먼저 와요. 좀 더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결국 하락장 올 거 아니에요. 무릎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결국은 떨어질 날이 와요. 그럼 다음 시세는 어디냐? 여기 모가지나 어깨까지 또 올라가겠죠. 자, 이걸 선을 그으면 이만큼 뛴다고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결코 이렇게 안 간다고요.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거 보고 잡는 사람은 환상이야. 이렇게 간다면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현 정부 쫓겨날 거예요, 아마. 이해 가셨죠? 4억짜리가 20억 뛰면 쫓겨나죠. 자, 또 그럴 역사가 없어요, 과거에. 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요, 올라가고. 이것도 서울적이나 하는 얘기죠. 웬만한 곳들은 회복하면 다행인 곳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필 역사상 당군 이래 제일 좋을 때는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돌아다니면서 집 잡겠다. 뭡니까 그게? 자, 전세로 가거나 징검다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 멘탈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보유 부동산이 자 있다. 또 황금성이 떨어졌다. 또 비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이런 거 갖고 있거나 또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쓸데없는 거 갖고 있어요. 입지가 나쁜 곳이다. 상승 기대치가 낮다. 또는 뭐 경기도의 구석이라 또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또 지방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투장인 지금 현재 이게 상투장인 거예요. 매도해버리세요. 그냥. 매도하고 전세 사세요. 월세. 이게 좋지도 않는 거 올라가지도 않은 거. 왜 얘는 무주택만 또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만 못하다고요. 차라리 무주택자는 집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 묶여서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팔고 전세 살라고요. 그런 다음에 바닥장까지 왔다. 그 바닥이 언젠지는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또 가격도 있을 것이고 갈아탈 부동산이 이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입지가 좋은 곳, 상승 기대치가 높은 곳. 그래서 폭락장에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안 좋은 것들 빨리 파시고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아서 바닥장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 방법. 나는 집 팔면 불안하다. 불안한데 왜 또 집이 없으면 안 되죠. 불안하더라도 이걸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바닥장에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못 잡아, 이걸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던지세요, 그래도. 던져야 돼, 갈아타세요. 뭘로 갈아타느냐? 좀
황금성, 대충 보면 거래량 있는 것들이 있어, 대단지. 그리고 안정성, 상대적으로 좀 가격도 낮으면서 덜 빠질 것 같은 거. 한 번에 좋은 걸로 가지 말라고요. 지금은 내 것이 최악이기 때문에 이걸 던지고 그냥 바닥장에 내 거 손해보고 조금 한 1억 손해보고 3억 더 떨어진 걸로 갈아탄다, 이런 생각으로 징검다리를 활용하라고요. 그게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무주택으로 하게 되면 불안하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이런 걸로 이렇게 똑같은 걸로 갈아타라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좋지 않은 거에서 상투 매도하고 전월세 살다가 이렇게 갈아타는 게 최고의 수익을 얻는 거고,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 자, 이거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던져버리고 갈아타세요. 그리고 징검다리 그냥 조금 더 비싼 거, 이거보다 황금성 있는 것으로 갈아타서 정말 제대로 갈아탈 때는 바닥장으로 갈아타라. 마지막 불꽃 피우는 서울 집값,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자,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0.9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1포인트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강남구는 상승폭이 다른 곳보다 좀 확대된 편입니다. 18일자 기준으로. 거래량은 줄고 상승폭도 제자리.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게 이게 거래량이에요. 막대 그래프. 어떻습니까? 이때. 지금 2019년 9월, 11월 뭐. 지금 형편없지 않나요? 그쵸? 이때는 거래량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거래량 이래요. 이거는 사람이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니까. 매물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매물도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매물이 꼭 적어서가 아니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적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세 보세요. 시세도 전반적으로 이때 2018년에 폭등했지만 지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런 고점보다는 낮은 상황이에요, 현재. 1포인트가 넘지 않은 상태니까. 자,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제 심리가 이게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 잡는 건데 아마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놔야 할 거예요. 뭐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안 좋다. 지금 집값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제 머지않아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꿈만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머지 않았습니다. 경제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면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서민 무주택자들과 2030 젊은 층의 50% 이상 대출을 껴안은 부동산 매수는 전형적인 부동산 상투장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자살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에서는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만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손실을 볼 확률은 없습니다. 저 때문에 집값을 혹시 올 상반기에 놓쳤던 분들이요, 그 긴 인생에서 그 짧은 기간이잖아요. 자, 이미 다 폭등한 상황에서 지금은 짜투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